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7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에 뭐가 좀 활기도 차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하고 계속 좀 공부하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빨리 회복되면 좋겠지만 또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도 있잖아요. 시장이 좀 아직까지 불안불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가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좀 회복이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내일은 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까지는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들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 제가 시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자동차 쪽 얘기 하나 있고요. 부품주 좋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어제 많이 올랐었죠. 순환론적 관점에서 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타냐 안 타냐 요거는 이제 카지노 여행업종 얘기입니다. 메모리 업황 바닥잡기 반도체 쪽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국에서 찾는 화장품 모멘텀 박종대 연구원님이 요새 시리즈로 쓰죠. 일본 화장품 쪽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실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SL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리고 LS 오늘 좀 주가 올랐죠. 삼성전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요새 보고서 계속 나오는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아무튼 이제 업데이트는 좀 해드려야 되니까 보고서들 나오면. 그리고 크래프톤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좋다 이런 거보다도 이것도 역시 업데이트된 보고서예요. 이런 것들 일단 오늘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수학의 계절이란 건 뭐냐면 이제 환율이 국내 자동차 섹터 이익 전망치가 최근에 좀 상향 조정이 좀 됐는데 그게 환율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기존 전망보다도 한 2.5%더 상향됐고, 현대모비스는 맞은 변화는 크지 않은데 외화 매출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오르면 좋고, 글로비스도 좋아요. 근데 다만 만도는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고, 한우 시스템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 부담이 좀 발생해서 좀 안 좋다고 하고요. 한우는 원래 그리고 유럽 비중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새 유로화가 좀 약한 것도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현대차 그룹은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장점이 부품사에 대한 리더십이 되게 강하대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소재 조달이 좀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도 좀 다른 업체들보다는 생산량이 아주 적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으로 인해서 거긴 소형차가 많잖아요. 소형 세단이 좀 늘어나서 이 소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수를 늘리는데 좀 유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소재가 좀 덜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가 워낙 지금 적은 상태에서도 고부가 가치 차이만 집중하지 않고 작은 차이도 분산시킨 게 마진과 판매 대수 모두 확보하게 된 묘수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현대차만의 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자동차 경기 침체 무풍지대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도요 비싸고 어쨌든 사람들이 돈 내고 사야 되는 소비재입니다. 내가 대출 금리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대출금.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 줄여요. 그러니까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 자동차 시장이 어쨌든 좋아요. 좋은 이유는 아직도 고용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구매 시에 또 1년이라는 대기 시간도 걸리고 당장 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미루진 않고 있다. 그러나 미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파열 의장이 금리 상승에 따른 고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너무 저렇게 금리가 오르잖아요. 고용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에 의한 고금리, 이게 차량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좀 약해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좋은 내용들인데 실적은 좋은데요. 주가 못 가는 건 피크아웃 우려. 이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결론은 좀 부품주가 더 낫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품이나 완성차나 저는 비슷하게 간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형님이 가야 아우도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처럼.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은요, 그동안은 완성차가 훨씬 더 유리했는데 지금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바뀌곤 있다. 왜냐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욕이 꺾이면 차를 안 사버릴 수도 있거든요. 차는 계속 만들어요. 아직은 재고가 부족하니까. 부품사들은 어쨌든 계속 만들어주면 됩니다. 판매량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그럼 계속 차를 찍어내니까 부품주 실적은 좋은데, 저렇게 이제 조금씩 재고가 쌓이고 차가 만약에 조금씩 안 팔리면 완성차는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차량 가격을. 그래서 좀 모멘텀이 둔화되고 수요 둔화로 좀 주가가 약간은 부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부품사가 유리한 국면이다. 요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어쨌든 환율 수에 또 차량용 이제 그 컨테이너선이죠. 그 선박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꾸준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자동차 섹터 내에선 유의미한 좀 대안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런 기업들은요, 이제 물류비가 좀 많이 낮아졌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나 그런 면에서 부품주가 또 하나의 모멘텀은요, 아무튼 이제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는 것도 있지만 물류비가 꺾였기 때문에 좋은데, 현대글로비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제 운반하는 거 있죠, 완성차. 요거는 물류비가 안 꺾여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근데 부품사들은 이 부품을 수출하거나 이렇게 수입을 할 때 어쨌든 컨테이너선 이런 걸 이 걸로 좀 실어 나르거든요. 근데 이게 운임이 너무 비쌌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매출 비중은 대부분이 국내랑 북미 쪽이에요.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제일 큽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환율 전망, 환율 효과 이렇게 커요. 근데 환율 효과는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게 환율 효과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부품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IRA 법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현대차도 좀 고민이 클 거고, 어쨌든 뭐 아이오닉 5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들이 요즘에 자동차 기업들 주가를 조금 누르고 있는 것 같고, 주가가 저평가인데도 좀 못 가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피크아웃 우려와 IRA 법안,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좀 부진하다. 그리고 반도체는 순환론적 관점에서 SK증권의 한동희 안영진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썼고, 이것도 되게 길어요. 근데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공급은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반도체 규제는 한국한테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만들면 사실상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의 공급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업황이 돌리는 거죠. 근데 반도체 재고 하락은 아무튼 당분간은 늘지만 재고는 시간이 해결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감산이란 키워드는 바닥에서 주가를 올리는 큰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소부장 입장에서는 감산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실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2023년도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줄인다고는 안 했어요. 감산 언급을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관련주가 조금 더 우위에 있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오사토, 후공정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요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7번. 7번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터닝 하려는 거죠. 이 구간이 맞으면요, 반도체 사야죠. 이게 맞다면. 여기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초과 공급 상태, 여기로 가서 투자가 줄고 이제는 감산을 한다는 거죠. 감산까지 갔을 때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업황이 돌리고 나중에 다시 투자 증가하고, 이때는 수요가 굉장히 좋을 때고, 이때부터 이제 다운 사이클이 오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요 아래쪽에 있다. 저게 맞다면 지금은 투자를 하는 때죠, 사실은. 예,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주가 반등은 재고가 줄 때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재고 자산이 늘었다가요, 이렇게 재고 자산이 꺾일 때 그때 좋았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가는 이제 반도체 고정 가격, 이게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주가가 요거거든요. 주가는 먼저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굉장히 선행을 하고요. 요게 재고 자산이거든요. 요 막대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재고 자산이 꺾이죠. 꺾일 때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재고가 팍팍팍팍. 근데 이때 재고가 여기서 살짝 내려갔어요, 주가가. 지금은 재고가 이렇게 많아요. 이 재고가 꺾여야 돼요. 조만간 꺾인다면 주가는 레벨업 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재고를 지금 낮춰야 돼. 지금은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이걸 낮추려면 설비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 감산 시작하고, 하이닉스도 이번에 줄이겠다라는 뭐 언론 보도가 있었고, 낸드에선 키옥시어가 30%, 삼성은 안 줄인다 그랬어요,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 근데 공정 전환을 해서 아마 줄일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건 삼성전자의 원가, 뭐 아무튼 뭐 경쟁력이기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삼성은 안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줄입니다. 마이크론, 하이닉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소부장은요,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안정화되면 또 올라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냐면 요게 맨 앞에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주가 상승률입니다, 연초 대비. 이게 좋을 때 다 좋아요, 보통. 안 좋으면 안 좋고. 근데 2021년만 좀 반대였던 게, 이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게 좋진 않았는데 일부 기업들은 되게 좋았어요. 특정하게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 근데 지금 다 안 좋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좀 관심을 가질 거는 파운드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후공정, 또 삼성전자 관련주, 이런 쪽에 관심 갖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제가 이 네모 쳐 드린 요 그 기업들은요, 요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다 여긴 써 있는 게 다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신 건데, 이 중에서 저 네모 박스로 돼 있는 건 요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쓴 기업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그다음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매크로를 타냐 안 타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레저 종목들의 9월 실적은 마무리됐고, 카지노는 좋고요. 한마디로 여행은 안 좋아요. 뭐냐, 카지노는 매크로를 안 타요. 경기 안 좋아도 사람들 카지노 가서 돈 씁니다. 근데 경기 안 좋으면요, 여행비 줄여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지금 물가들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파라다이스 GKL은 일본 VIP가 오면 좋은데 그게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무비자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인도 올 거고, 동남아, 지금 요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카지노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GKL이나 파라다이스 실적 전망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하나투어, 모드투어는 지금 패키지 송출 계획수가 오히려 줄고 있대요. 2개월 연속. 양사 모두 7월 대비 8월이 적고 8월 대비 9월이 적어요. 좀 아이러니죠. 이게 리오프닝 하면서 더 갈 줄 알았는데 일단 물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수요는요, 반드시 출국하는 사람들 있죠. 신혼부부
출장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대요. 패키지 같은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단독으로 가는 거 있죠. 그냥 자기가 패키지 안 끊고, 그거는 좀 늘어났나 봐요. 근데 패키지 여행객은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늘어야 돼요. 패키지가 늘어야 이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희소식은 있고, 일본 여행이 비자 면제, 개별 여행 허가로 이제 10월 10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완전히 일본 여행이 오픈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객은 늘 텐데, 개별로 가면은 그 여행주한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개별로 가면, 개별 기반이면. 근데 이게 그 패키지로 가면은 여행주한테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카지노가 더 낫다. 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저 업종에서는 카지노가 좀 우선순위는 있다. 요게 파라다이스 방문객 추인데 올라가죠. 회복되고 있죠, 실제. 드라백, 방문객 수, 칩을 바꾸는 돈이에요. 드라백이 증가하는 동안 이제 카지노 가서 칩으로 좀 바꾼다는 얘기죠.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라백 늘어나고, 그래서 카지노가 좋긴 좋은데 다만 카지노도 좀 최근에 올랐어요. 그래서 여행보단 낫지만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실 땐 카지노 쪽은 조금 주가가 나중에 좀 조정 받을 때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좀 올랐어요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좀 내려가 있으면 좋은데 보면 좀 최근에 올랐죠. 그래서 굳이 막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왜 카지노가 이렇게 강한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장이 끝나긴 끝났네요. 아무튼 이제 보고서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바로 시장 말씀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업황 바닥 잡기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아마 시리즈로 나올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언제쯤 확실히 터닝 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예측하는 자료고, 첫 번째로는 뭐 지금은 현황파,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은 좋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체크는 필요하고, 일부 메모리 업체는 적자날 수도 있대요. 그게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은 아닌 것 같고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적자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건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죠? 그 정도 좀 안 좋다는 거야. 적자 난다고 주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 업체 주가 반등은 실적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회복이 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모바일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 제일 문제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얘네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대는 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예, 저거 되면 이제 빠르게 또 업황이 돌릴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 공급은 증가했지만 내년엔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재고는 늘고, 내년엔 반대로 되겠죠. 또 내년에 DDR5도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엔 좋은 그림이 많아요 사실. 근데 올해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20%, 20%씩 가격 하락, 이거는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P 수량도,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Q 물량도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판가가 원가 수준에 좀 근접을 하고 있고, 키옥시아는 낸드 비중이 높고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질 것 같아요. 도시바죠. 이쪽은 굉장히 큰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 디램 ASP는 판매 단가입니다. 요게 이제 판매 단가가 요거예요. 검은색. 요게 이렇게 높았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계속 플러스였죠. 그러다 꺾였고 올랐다가 다시 꺾였고, 원래 그래서 이게 좀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이때. 근데 갑자기 6월부터 망가져 버렸죠. 재고가 급증하면서.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때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터닝하는 건요, 가격 하락률이 둔화될 때, 이때인데 저걸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비메모리 쇼티지나 이런 걸로 공급 차질 빚고 전쟁 터지고 막, 근데 공급은 늘고
이랬는데 또 여기다 소비자들이 안 사고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수요가. 근데 내년에는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전기요금 부담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스마트폰 또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중국이 좀 방역 풀 가능성도 있고 그 신규 투자는 축소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그림은요, 공급은 줄어요. 수요는 올해보다 증가. 그럼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확실한 건 모르니까 오르다가 또 빠지고 불규칙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가 증가하고 재고가 주는 게 또 확실히 명확해지면 이제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굳건히 기다리는 자리죠.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워낙 밸류는 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은 사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나 하이닉스는 이걸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가게. 근데 그건 솔직히 쉽진 않고요. 그럼 좋죠. 이렇게 울퉁불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이번 저점 안 깼으면 좋겠는데 요런 흐름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하나증권의 박정대 연구원 요즘에 일본 화장품 이 보고서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화장품 시장 세계 3위죠. 3위고, 근데 중저가 브랜드 침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색조 브랜드가 되게 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한국이 약진을 하고 있고, 중국, 태국 등에도 일본 가는데 경쟁이 안 돼요. 중국은 뭐 요즘에 잘 만들죠. 근데 중국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 브랜드는요, K뷰티 지금 모방한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서는 일본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1등이 한국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원래 프랑스였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걸 주도하는 게 롬앤, 클리오, 티레티르, 미샤 같은 중저가 브랜드가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브랜드가 좋고요. ODM 뒷받침해주고 K컬처, K팝 같은 거죠. 그리고 일본, 중국, 태국의 이런 경쟁력은 좀 제한적이다. 일본은 브랜드력이 떨어지고 중국은 그 약간 K팝 같은 게 없는 거죠. 콘텐츠가 좀 부족하고, 태국은 그냥 우리나라 좀 따라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잘하고 색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초도 잘하고 있대요, 오히려. 그래서 일본의 4위 이커머스 플랫폼인 Q10의 기초 화장품 카테고리 상위권 대부분도 한국 제품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장 전체는 침체됐지만 한국한테는 이런 트렌드 변화 때문에 기회의 장소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각 이제 기업별로는 에이블 CNC가 유통망은 가장 단단한데 히트 제품 카테고리가 좀 적대요. 좀 아쉽고, 우리나라에서 좀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이고, 아이패밀리 SC가 로맨이죠. 요게 일본에서 요새 제일 잘 나간대요. 근데 브랜드가 하나만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근데 아무튼 일본에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클리오는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브랜드가. 그게 강점이고, 그래서 일본 매출 비중은 17% 정도 되고요. 티르티르는 최근에 또 일본에서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래요. 근데 역시 이것도 단일 브랜드라는 좀 단점이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라네즈를 일본 시장에 지금 선보이고 있고, LG생건은 그 인수를 좀 했는데 근데 브랜드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CMP 정도. LG생건이 하는 건 CMP 아시죠? 요게 요 브랜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쪽에서. 코스맥스는 일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애경산업은 원싱이란 브랜드를 인수해서 일본에서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모레가 중국을 완전히 먹었고, 사드 리스크 이후로는 LG생건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둘 다 높은데, 근데 지금은 안 좋죠. 그래서 이 회사들도 이제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탈피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워낙 중국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앞으로의 화장품은요, 비중국입니다. 이걸로 바뀌었고, 여기서 누가 승자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LG생건보다는 아모레가 낫대요. 왜냐하면 아모레는 그래도 중저가 라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 적응하기 쉽고, 근데 다만
비중이 낮거든요. 아직은 일본 비중이. 그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고, LG생과는 좀 워낙 좀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데 브랜드 가치도 좀 괜찮고 라인업과 카테고리가 다양한 업체들이 좋다. 그래서 클리오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언급을 해준 것 같고요. 에이블 CNC도 일본 매출 비중이 좀 넘고, 다만 이제 국내가 좀 약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ion이고, 아이패밀리 SC는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일본 매출 비중만 따지면 얘가 제일 좋아요. 가장 높으니까. 다만 단일 브랜드라는 좀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아모레, LG생걸, 애경산업 일본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수혜를 받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뷰티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비중국으로 넘어갔다. 그 가운데서 일본을 주목하자. 다만 중저가 시장은 고가랑 달라요. 고가는 한번 형성이 되면요, 고객이 탄탄해서 오래 갑니다. 막 몇 배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중저가는 갑자기 바뀌어요. 트렌드 바뀌잖아요. 지금 잘 팔리는 게 안 팔려버려요. 그래서 중저가 화장품 시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니까 화장품주를 투자해가지고 옛날처럼 큰 수익 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저가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워낙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좀 약진하는 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 낼 수 있다. 근데 과거에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의 몇 배짜리 상승, 이거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 정도, 만약에 주가 올라간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엄청나게 뭐 대박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저가 시장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히 우리가 또 인정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싸요. 그래서 PER이 낮아요. 그래서 좀 부담은 없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일본의 한국 화장품 이게 수입액입니다. 엄청나죠. 그냥 압도하고 있어요, 태국하고 중국.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LG전자도 했어요. 근데 LG전자도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괜찮았고, 자동차 부품 쪽이 이제 메인인데 그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LG전자도 일단 괜찮아지는 흐름이고, 삼성전자는 실적은 안 좋았지만 뭐 눈높이 이미 낮았기 때문에 큰 영향 없었고, 반도체예요. 실적 안 좋은 건 반도체다. 그게 보시고, DRAM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낸드도. 그리고 이렇게 판가가 떨어진 거는 업체들이 조바심이 크대요, 지금. DRAM 가격 막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춘 거죠. 수요자들, 고객사죠. 이쪽도 급하게 안 사요. 가격을 확 깎아주지 않는 이상 안 사는 거죠. 그럼 이제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은 대형 쪽은 적자지만 모바일이 좋죠, 애플 쪽에. 그래서 영업이익을 2조 냈고, 스마트폰도 그래도 기대엔 부합했어요. 3.2조 벌었습니다. 잘했죠, 스마트폰도. 이런 불경기에도 3조 넘게 돈 벌었고요. 그 다음에 세트, 물류비와 원가 부담이 좀 지속이 돼서 이쪽은 조금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가전 쪽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건 두 가지인데, 메모리 업황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재무적으로 좀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공급 조절해요. 왜냐하면 업황이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적자나면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번에 감산했고,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여유가 있죠. 돈도 많고 원가도 절감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은 선택지가 생겼어요.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감산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근데 지금 분위기는 삼성은 투자 계획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죠. 여기에 동참 안 하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삼성은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번 실적 부진 때문에 주주환원책 특별 배당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말, 원래 내년 말이거든요. 근데 둘 다 나쁘진 않다. 왜냐면
삼성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업황 안 좋으니까. 예, 치킨 게임 같은 건 안 합니다. 예, 감상까지는 안 하더라도 업황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회장에 취임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기사에 나왔던 건데 예전에 11월 정도. 그러면 주주 중심으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현금이 좀 많은데 이번에 ARM 인수가 좀 물 건너간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그러면 결국 그 많은 돈 중에 일부를 인수합병에 쓰지 않는다면 어쨌든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죠. 그동안 안 좋았고 뭐 나쁜 뉴스만 나왔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조금씩 뭔가 발생은 하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이미 지나간 이슈고 그래서 부정적인 흐름보다는 좀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보자. 다만 이게 확인되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한두 달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그쪽 기업입니다. 그 자율주행. 원래는 그 이 식각 소재 있죠. 이렇게 OLED 같은 깎는 거 거기 들어가는 특수 화학 소재 이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핸드셋 무선 충전기 전기전자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왜 자율주행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냐면 이게 VTX라는 통신 모듈을 만들어요. 차와 차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이 들어가서 그럼 거기 들어가는 그 통신 모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능형 교통망 분야 선두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DAS 요즘에 차에 많이들 들어가 있죠. 예. 차체를 이렇게 차선 밖으로 갑자기 차가 딱 나가면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죠. 경보도 해주고 이런 것도 이제 ADAS 기술이 들어간 건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비욘드 아이를 또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여기 관련된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센서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늘어나면서 카메라 탑재 개수 우리 얼마 전에 테슬라 배웠죠. 8개 카메라가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같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 정부에서도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멀죠 아직은.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올해도 역성장. 전방 시장이 안 좋아요. 스마트폰, 가전 이런 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캠트로닉스는 앞으로 전망은 되게 좋아요. 그죠? 자율주행 사업을 하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본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더 좋죠. 근데 본업이 실적이 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자율주행을 갖다 붙여도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주가가.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돼요. 스마트폰. 중국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IT는요. 중국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돼요. 그게 되면 주가가 이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은 장점이 자율주행 테마가 붙어 있잖아요. 저 직접 제품을 만드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 요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자율주행만 좋다고 해도요. 본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좀 필요하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사물 모듈, 통신 모듈 아까 말씀드린 요거 차량과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적 전망인데 저는 제가 중요시하는 게 매출액이에요. 이런 기업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24년부터 급증합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급등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자율주행 사업부가 매출이 4%밖에 안 돼요. 작죠? IT가 요게 IT 쪽이잖아요. 이쪽이. 여기 비중이 한 절반 되니까 스마트폰의 회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캠트로닉스 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볼 때 혹시라도요 그 제가 내일 함께 배우기 시간에 이게 미상한 전환사채 보는 법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선물 옵션 물어보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선물 옵션 프로그램 매매 미상한 전환사채 어떻게 보냐.
요거 보는 법 올려놨으니까 내일 오전 10시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캠트로닉스도 그렇게 전자공시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요, 반기 보고서 있죠. 반기 보고서를 꼭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 왼쪽에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있죠. 요거 누르면 전환사채 있나 없나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있어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있죠. 얼마? 만기일이 2026년이고요. 전환 청구 기간을 꼭 보세요. 올해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1일. 그럼 올해 4월 1일이면 이미 날짜 지났죠. 그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 4년 동안 이 채권자 있죠. 전환사채 갖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잖아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냐면 21,000원입니다. 이 가격 미치면 안 나와요. 누가 손해보고 팔겠어요. 그리고 몇 주가? 47만 주. 그러니까 47만 주가 21,000원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47만 주면 많은 건가요? 한번 볼까요? 전체 주식 수가 여기 있네요. 발행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입니다. 되게 많네요. 네. 맞죠? 이 발행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 정도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주식 수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건 카카오페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캠트로닉스. 어쩐지 너무 많다 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한번 제가 볼게요. 지금 주식 수가 1,400만 주예요. 1,400만 주에 40만 주면 몇 퍼센트죠? 비율을 봐야죠. 40만 주. 1,400만 주. 2.8%니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 물량은 전체 시총의 2.8%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것까지 체크해 보세요. 전체 주식 수에 앞으로 나올 물량이 얼마인지까지는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아까 2만 원 넘었죠. 그럼 지금 17,000원이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량 부담도 크진 않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주가가 전환사채 가격보다 낮으니까 부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복합적으로 분석은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나오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면밀히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2만원 후반, 3만원, 그러면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캠트로닉스 자율주행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막 이렇게 테마주로 막 엮여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무조건 자율주행 테마니까 이제 앞으로 좋아지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고 나 이거 사야지,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면밀히 분석하시란 얘기예요. 자율주행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본업이 단단해야 되고, 우선 전환사채도 체크해야 되고, 실적은 단단한지, 그리고 나서 괜찮을 때 투자를 단행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자율주행이니까 난 사야지.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죠?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거 좋지만 좀 더 면밀히 공부해 보시고, 급할 건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L은 뭐 검증된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GM에 납품한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이고요. 북미 매출 급증 시작이 됐고, 이번 3분기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GM 비중이 높고요. GM이 요즘에 공급량 늘리고 있죠. 그래서 괜찮고, 또 GM의 판매량이 2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라고 요걸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또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SL이 또 이 GMP 플랫폼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실제로 요 SL 미러텍이 22억 정도 순이익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지금 늘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증설을 할 때 헤드램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거기서 이제 조지 알라바마 공장에 모두 다 현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미국 투자 확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PER은 6.7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자동차 회사들 주가 잘 안 가니까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SL도 헤드램프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S, 근데 맞아요. 그 SL은 사실 주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었어요. 보시면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좀 문제예요. 문제라면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요. 너무 많이 오른 게 악재라면 악재가 아닌가. 여기서 오버슈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음. 이게 보시면 월봉상 시세가 많이 났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유지영 연구원님 이제 보고서 쓴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월봉상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할 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LS는 배터리 소재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고, LS 니코동 재련이 구리 회사인데 요거를 100%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사명을 LS M&M으로 변경을 했고, 배터리 소재, 황산, 이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황산 니켈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니켈,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예요.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할 거라고 하고 있고, 또 재활용 전문 업체 이 토리컴이라는 회사가 LS M&M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럼 LS가 요거 100% 갖고 있고 얘가 100%니까 얘를 그냥 지배하는 거죠. 이 회사가 산업 폐기물에서요 기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 성일 혜택과 유사하고 이 폐배터리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폐배터리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좀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담겨 있는 보고서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LS도 이제 지주 회사고, 주가도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근데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관찰은 해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요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KB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10월 6일 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테크데이를 열었는데 뭘 얘기했냐면, 지금 경쟁사들은 14나노에서 D램을 만들거든요. 이게 최첨단 공정이에요. D램은 파운드리랑 달라요. 파운드리는 막 3나노까지 갔는데 D램은 14나노가 최고 공정입니다. 근데 삼성은 10나노까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거를 더 미세 공정을 해가지고 1나노, 1A 나노 요걸 좀 높인다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10나노까지 가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EUV가 필요하고요. EUV가 많아요. 다른 회사보다 5배 많아요. 유리하죠. 그래서 저게 만약에 확보가 돼서 공정에 성공을 하잖아요. 원가가 5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훨씬 커진다고 하고요. 원가 절감폭이 3배로 벌어질 거래요. 경쟁사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3배 더 그 절감된 원가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EUV 적용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저걸 삼성이 잘 만들어서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원가가 정말 좋아지는 거니까. 앞으로의 싸움은 원가도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반도체를.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원가 절감은 잘해요. 근데 또 한 번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EUV 공정 투입 현황인데, 삼성이 D램 쪽에 올해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 거의 절반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원가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요즘에 계속 좋은 뉴스 계속 나오죠. 넷플릭스 계약. 이게 관건은 아직 여기 하나 남아있어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3년 동안은 연간 7개 만들고 2-3개 오리지널 제품 이렇게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연간 7개는 동시방영, 다른 채널하고, 2-3개는 넷플릭스에만. 마진은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조만간 아마 뭐 계약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쨌든 채널이 많아졌어요. TVN, OCN, 티빙,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쿠팡, 아마존, 애플 TV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애플 TV에 요 미국 드라마 이제 나오게 되고, 설계자들까지도 지금 제작을 하나 봐요. 그리고 현재 기획 중인 걸로는 한국의 IP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메이크하는 작품 15편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 드라마가 좋은 게 한국 대비 10배나 비싸요. 그럼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확실히 이익 체력도 올라갔죠. 레벨도. 근데 주가는 잘 안 갑니다. 이런 거 다 안다 이거죠. 모멘텀을 달라 이거 같아요. 일단은 넷플릭스와의 좀 계약이 잘 체결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삼성 SDS가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아주 뭐 내용이 긍정적인 보고서는 아니고, 일단 밸류는 낮아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예, 근데 주가가 오르기도 당장 어렵다는 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 SDS는 삼성의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삼성전자나 뭐 계열사가 투자를 많이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돈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투자가 예전만큼 늘진 않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실적은 좀 부진할 것 같다. 그리고 인건비 올라갔고,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이 좀 좋았는데, 이게 물동량이 좀 감소하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주가 상승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삼성그룹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럴 때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를 그래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싸고 저평가돼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좀 기다려보자. 요 내용이고요. 크래프톤은 목표 주가 또 낮췄고, 오늘 요즘에 인터넷 관련주, 게임주가 난리가 아닙니다. 모바일 매출액은 5% 감소할 것 같고, 중국 규제, BGMI가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뭐 안보 문제 때문에 이제 중단됐어요. 얼마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인도에서 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매출의 한 8%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 PC 쪽은 좋대요. PC는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가 좋은데 모바일이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은 전체 모바일 매출의 8%, 그러니까 모바일 중에서 그 안에서 8%가 인도 배틀그라운드인데 이게 좀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걸 제외한다고 해도 매출 수준이 유지가 될까, 견조하게, 이걸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싸죠. 1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가 오르기 위해선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모바일 그 매출액이 늘든가, 12월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하나 나오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의 성공 여부가 운명을 결정 지을 것 같아요. 모르죠. 이거에 성공할지 안 할지.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막 인터넷 게임주 외국인들 오늘 막 카카오 그룹 다 던져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주도 덩달아 급락을 했고, 작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메타버스로 급등했던 거랑 정반대죠. 그땐 게임주가 막 날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정 180도 바뀌어서 게임주는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그래서 결국엔 12월 요 신작 게임 흥행이 돼야 되고요. 요게 출시가 12월이니까 11월에 좀 기대감은 생기겠죠. 그때쯤에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게 공시가 많이 나온 건 없고요.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은 안 좋았지만 주가는 괜찮았고, 그 다음에 LG엔솔이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3천억대 후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5천억을 넘겼어요. 요즘에 LG엔솔 주가 강했던 이유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에서는 이제 어제 뭐 저녁에 좀 확인해 보니까 효성첨단 소재, 효성화학 이쪽이 또 요새 막 조성내 명예회장이 계속 사더라고요. 두 기업 다. 효성그룹 전체를. 그래서 이제 현금 가지고 아마 효성그룹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이거 이오플랑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효성화학은 일단 이제 장내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 뚜렷한 눈에 띄는 그런 그 공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시황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서 증시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했고요. 장중에 좋았다가 오후에 좀 빠지면서 어떤 시장은 약보합에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샀고요. 오늘은 금융투자. 이게 사실 금융투자는 증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 저희 회사도 다 포함이 돼요. 모든 증권사에 트레이딩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회사 고유자금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잡히는 거죠. 좀 사주면 저도 좋을 텐데 참 저렇게 파네요. 예. 아무튼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 매도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시장도 안 좋은데 자꾸 너무 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연기금이 좀 버텨줬고요. 외국인들은 요즘에 뭐 시장 안 좋다는데도 계속 삽니다,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좀 매수가 여전히 들어왔고, 오늘 업종별로는 오늘도 전기전자를 7,700억을 샀고요. 서비스업 오늘은 어딜 팔았을까요? 카카오 그룹주를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새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이버를 폭락시키더니 이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그룹을 그냥 지금 비중 줄이고 있고, 오늘 특히 카카오페이 보시면 카카오페이를 외국인이 77만 줄 팔아버렸어요. 너무 과하죠. 예. 그냥 융단 폭격을 퍼붓고, 이 카카오 그룹주가 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버 빠지죠. 게임주 빠지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무너집니다. 하이브 빠지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좀 너무 특정 섹터에 집중된 게 좀 어려움을 가정시키고 있다. 반면에 또 저렇게 전기전자나 이런 것도 사고 있고. 아, 요게 제가 잘못 봤네요. 오늘만 봐야죠. 오늘 전기전자를 2천억 샀습니다. 2천억 정도 좀 샀어요. 전기전자는 2천억 정도 샀고, 오늘 제일 많이 판 건 금융주죠. 금융주는 어디냐면은 아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쪽입니다. 그쪽은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전기전자에 그냥 유독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오늘 섹터는 타이어 업종 좀 괜찮았고요. 오늘 금호석유가 급등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예, 이렇게 오랜만에 급등한 거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네옴시티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LG엔솔도 좋았고, 3사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전선주는 아무래도 오늘 그 LS도 좀 주가 오르다 보니까 전선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보험주 괜찮았고, 면세점, 리오프닝 섹터, 카지노, 아까 우리 공부해봤지만 이쪽도 괜찮았고, 오늘 그 GKL이 많이 올랐고요. 정유주, 교육주, 뭐 마리화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 얘기를 좀 꺼냈나 봐요. 뭐 직접 언급한 건 아닌데, 대마죠, 대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연방법에는 다 불법이거든요. 연방법을 좀 재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반도체 대표죠. 오늘 주가 흐름 막판에 삼성이 좀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어쨌든 크게 안 빠지다 보니까, 예, 일부 좀 견조한 모습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은 좀 안 좋았죠. 예,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도 그냥 이게 참 정말, 예, 왜 저렇게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럴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너무 과하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그냥 외국계 매도 리포트 나오고요. 그냥 물량이 쏟아집니다, 외국인들이. 게임주 오늘 안 좋았고, 오늘 대부분 안 좋았어요, 게임주도. 게임 인터넷이 요즘에 제일 안 좋습니다. 엔터까지. 조선주는 오늘 조금 밀렸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오늘 대부분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금호석유 오랜만에 SKC, LS, GKL, SK이노베이션, 파라다이스, 대덕전자, 은행주, 우리금융주, 효성 TNC 이런 기업들이 모처럼 좀 반등을 해줬고요. 반면에 오늘 급락한 건 많습니다. 아까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 한국항공우주 잘 나가던 기업들이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내용은 좋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막 던집니다, 그냥. 참. 요새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죠. 제가 많이 읽어드렸죠. 내용 다 괜찮아요, 사실. 근데 안 돼요. 기관에 오히려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요. 아무튼 이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컨텐츠, 게임, 드라마, 케이팝, 그 다음에 인터넷 이쪽이 좀 순환 시대예요. 다 이렇게 한 섹터로 묶어서 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고 하이브도 급락했고 하이브가 급락할 이유가 마땅히 없는데 SL 급락,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위메이드, 네이버 다 같은 이제 섹터죠. 이쪽이 정말 요즘에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자, 아무튼 오늘 이제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오늘 시장 뭐 일부 업종은 좋았고 일부 업종은 좀 나빴지만 우리 한국 증시는 어쨌든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반도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안전판 생겼고, 그리고 증안펀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증안펀드 투입 한 해 만에. 근데 아마 투입할 가능성은 좀 높아졌고 급락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투입을 하려면 증시가 빠져야 투입하지 오르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진다고 해도 안전판은 하나 생겼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까지 가겠죠. 공매도 금지 안 하고 증안펀드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빠진다면 그런 것들이 좀 방어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그거 없이 그냥 올라가야죠. 그런 거 안 쓰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고, 정말 어렵습니다. 막 사람 지치고 활기도 떨어지고, 뭔가 희망은 보이는데 눈에 잡히진 않고, 그리고 멀쩡한 인터넷 게임즈들 다 폭락하고 참 괴로운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운들 내주시고, 뭐 끝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이벤트 하나 남았는데 그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10월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고비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일단 체크하면서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판은 좀 생기곤 있습니다. 그 증안펀드 투입은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운 내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 함께 배우기는 아무튼 굳이 안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선물 옵션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선물 옵션 프로그램 매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거를 일단 정리를 일단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 프로그램 매매까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빨리 이 구독자 10만 돼서 여러분들 좀 만나야 되는데 시장이 좋아야 될 텐데요. 뭐 시장이 일단 좋은 게 우선이죠.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정말 힘들었는데 고생들 해주셨고, 다음 주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